자, 반갑습니다. 송진규 선생님입니다. 오늘 2025 수능을 외치다 수학2 시작할게요. 어, 어떤 수업인지 오리엔테이션 먼저 보셔야 되고, 오리엔테이션 안 본 사람들은 이거 끄고 오리엔테이션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다 준비하시고, 선생님이 다 올려놨으니까, 자,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수학2인데, 수학1은 선생님이 다 이제 촬영을 해서 올려놨어요. 수학2. 일단 교재 맨 앞에 선생님이 이 자이스토리 우리 이제 이 3개년 모의고사 문제들이 자이스토리에 어디에 있는지 쫙 다 올려놨거든. 자이스토리랑 선생님 그 킬러스에 몇 번인지 쫙 올려놨으니까 총 73번까지 있거든요. 수투는. 그러니까 요거 쫙 보시고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3개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능이랑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들 다 모아놓은 건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죠. 문항수. 수학2가 자, 볼게요. 수학2가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칸이잖아.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미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이 적분인데 여기 총 몇 문제 나와? 총 11문제 나옵니다. 그죠? 수원, 수투 11문제씩 나오는데, 우리 그 수원은 지수로그 함수, 상함수, 수열, 이게 네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이게 정해져 있었죠. 대충.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수투도 그러면, 함수의 칸이 약간 약하니까 세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이 정도로 나와야 될 것 같잖아. 함수의 칸이 약간 양이 적으니까. 그렇죠. 원래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 선생님도. 예전에. 수능 이제 이렇게 개편되기 전에.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2022 수능이랑 2023 수능이랑 이렇게 개편된 지 딱 3년 됐는데 수능만 보면 함수의 극한이 첫 해에 두 문제뿐이 안 나왔어. 그리고 다섯 문제, 다섯 문제 이렇게 다섯 문제 네 문제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또 두 문제, 다섯 문제, 네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나 보다. 근데 사실은 이때도 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미분 문제였어. 뭐 감소 구간 이런 게 있었고 미분 내용이 좀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함수의 칸이 좀 세갖고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여하튼 두 문제, 다섯 문제, 네 문제. 그러다가 올해 수능에 얘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냥 한 문제, 여섯 문제, 네 문제. 그러니까 적분은 그냥 네 문제가 고정돼 있고요. 의외로 함수의 칸이 잘 안 나와. 선생님 함수의 칸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함수의 극한이 따로 단독으로는 안 나오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이 미분이랑 섞여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 문제 함수 칸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문항수는 이렇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어요. 뭐 함수의 칸이 두 문제 나올지 한 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와. 아니면 이제 나머지 문제는 다 미분으로 나오는 거죠. 자, 한번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A 개념 함수의 칸, 이 수업은 그리고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이랑 수원 수업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자이스토리 교재를 갖고 좀 같이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자이스토리를 되게 홍보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자이스토리에 있는 이제 개념을 선생님이 바탕으로 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이스토리 교재를 갖고 거기다가 좀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자료 올려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그 교재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함수의 칸은 두 가지 개념으로 되죠. 크게 이제 함수의 칸이랑 여기 넘기면 함수의 연속. 이게 딱 두 가지. 그리고 이제 함수의 극한은 일단 첫 번째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 이게 이제 극한까지 존재한다는 건데 이거는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극한의 개념이잖아.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게 사실은 킬러 문제로 나와요. 미분이랑 섞여갖고. 좌극한 우극한은 그러니까 뭐 둘이 같아야지 주크한이 존재한다 이거 말고 그냥 얘랑 다른 경우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상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좌극한 1이고 우극한은 3이고 함수값은 2잖아. 그런 식으로 이걸 세 개를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개념들. 자, 그 다음에 뭐 극한에서 뭐 성질은 사치 연산 다 분배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극한각 계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문제를 많이 풀었겠죠. 뭐 음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것들이 있다. 각각 꼴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들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뭐 음꼴 같은 경우에는 뭐 인수분해나 유리화한다.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우층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유리화한다. 그리고 뭐 이건 4번 유형은요. 그냥 뭐 계산하고 나면 위에 거 중에 하나로 바뀌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미정계수 결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수꼴의 형태가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분모가 아니, 극한값이 얘가 이 경우에는 알파 0이 아닐 때가 성립한다. 이 내용은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선생님 좀 이따 다시 좀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좀 정리해 줄 건 요거랑 요거랑. 자, 그다음 뭐 대소관계는 요 밑에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러죠 이거. 뭐 알 거라고 봐요. 뭐 개념 수업은 아니니까 이렇게 네 가지 얘기가 있죠. 근데 수능에서는 얘는 단독 나온 적은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있을지 모르지만 뭐 나머지 것들은 수능에 나오죠. 이렇게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필기를 하면서 들으세요 이제. 자, 첫 번째 단원 함수의 칸이라고 적으시고 개념이 이제 자이스토리엔 A, B로 되어 있는데 A가 뭐냐면 함수의 극한, 그다음 B가 함수의 연속이라고 되어 있었고 함수의 극한 자, 여기다 안 썼네요. 자, 일단 교과 개념. 그 다음에 함수의 칸에 일단 첫 번째 뭐 있었죠? 좌우 극한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 얘들이 똑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극한값 계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미정계수결정. 근데 뭐 대소관계 있었는데 그건 따로 안 쓸게요. 그건 뭐 수능에서 단독으로 나오진 않아요. 요렇게 세 가지입니다. 적으세요. 그래서 좌우칸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뭐 극한의 성질 있었는데 그것도 안 썼어. 극한의 성질, 사칙연산 분말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극한 계산, 그 다음에 미정계수 결정.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못 적은 사람 좀 멈춰놓고 적으세요. 난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의 개념에, 함수 연속의 개념에 함수가 연속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 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둘이 같아야 돼. 이 연속의 정의죠. 너무너무 중요한 연속의 정의 이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함수도 성질이 있다. 두 함수가 연속이면 지지고 곱가도 연속이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연속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대 최소의 정의라고 있죠. 어떤 구간에서 연속함수면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사이값 정의. 이건 개념상으로 좀 중요하긴 한데 수능에서 뭐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새.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죠. 연속이고 함수값이 다를 때 그 사이에 FC가 K인 요 그림이죠. 요런 얘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의죠.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방정식이 이 구간에 적어도 하나 실근이 존재하려면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왜 하나가 함수가 하나가 양수면 x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사이값 정리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그냥 개념상으로는 알아두시는데요. 따로 단독으로 수능에 출제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개념상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함수 연속은 개념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개념 뭐 그냥 함수 연속성. 그 다음에 최대 치수의 정리랑 사이값 정리 정도가 있다. 정도가 교과 개념이에요. 그럼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게. 내용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죠? 봅시다. 함수가 몇 문제 나왔다고? 자, 넘겨보시면 한 문제 나왔다고 작년 수능에 요거 하나. 그것도 뭐야? 연속 문제 나왔죠. 그리고 딸라 끝? 그것도 몇 번 문제? 4번 문제. 장난쳐? 함수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안 나왔어. 물론 이때 수능에 우리 미분에서 보여주겠지만 좌우극한 갖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실 함수의 극한 문제죠. 그걸 빼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은요. 이거 맨날 좌우극한 그래프 문제. 좌우극한 문제. 그래프. 너 왼쪽 눈깔 떠봐. 오른쪽 눈깔 떠봐. 이거 오른쪽 눈깔이죠. 이거 왼쪽 눈깔 떠봐. 아주 시력 테스트 문제.
그 다음에 15번 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3참수에서 미분성이 약간 있긴 한데 여하튼 그냥 극한 문제죠.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아니 함수값이 다른 경우죠. 극한값이 얘보다 하나 더 크다는 거잖아. 그죠? 얘가 더 큰 거죠. 얘가 3이면 2니까. 그거에 관련된 문제고 비정계수 결정이에요, 이게. 분모가 0으로 할 때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얘는 미정계수 결정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좌우칸도 섞여 있고 함수 추론력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극한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다음에 6월 달도 하나뿐이 안 났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것도 역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이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같아야 되죠. 이 식이네 그냥. 뭐 이런 장난이 문제가 나왔죠.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선생님 지금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수업 들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수능 내가 몇 문제 나왔다고 그랬죠? 두 문제. 그 중에 하나가 극한값 계산이 나왔어.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14번 중킬러에서 이거 봐, 이거 봐. 뭐가 나왔어요? 우극한에 대한 개념 문제가 나왔고요. 이거는, 그죠? 이것도 약간 미분성이 섞여 있죠. 이거 감수함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미분에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극한의 개념이 굉장히 세니까. 그냥 넣어놨고, 그죠? 극한의 개념 잘 알아야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이거 킬러스에 내가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킬러스에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이 수능 레치다 재생 목록에 다 붙여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들은 반드시 제가 문제 풀어보고 수업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수능 레치다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개념 이거 수업할 때는 이 문제들은 안 풀어요. 킬러스에 풀어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023년도 9월 연속 문제, 뻔한 문제 나왔죠? 아까 나왔던 연속 문제. 그 다음에 12번에, 이게 좀 골 때렸어요. 극한의 활용 문제거든? 이거는 수능에 안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난데없이 나왔습니다. 뭐뭐를 뭐뭐라 하자, 그리고선, 뭐, 극한값 계산 문제죠. 활용 문제. 이게 고2 모의고사엔 무조건 나오는 문제고, 수능에 안 나왔었거든? 근데 나왔습니다. 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눈깔 좌우한 문제, 그 다음에 연속 문제. 연속 문제. 연속 문제가 생각보다 좀 쉽게 나오죠? 한 문제. 그 다음에 완전 킬러. 킬러스에 풀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연속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속과 극한. 미정계수 결정이랑 연속을 섞어놓은 문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눈깔 테스트. 그 다음에 요게 연속 문제로 나왔었죠. 연속 문제로 그래프 문제, 연속 문제로 나왔는데 이건 4점짜리로 약간 어렵게 나왔습니다. 아주 신선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9월, 2022년 9월 문제, 방금 수능 문제였죠? 수능 문제 이렇게 두 문제 나왔습니다. 뭐 좌우 눈깔, 그 다음에 4점짜리. 선생님 이 정도가 좀 노멀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정도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9월 평가는 둘 다 뭐 쉽게 나왔습니다. 하나는 연속 나왔고요. 뻔한 문제. 그 다음에 미정계수 결정. 분모가 0로 할 때 분자도 0로 간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 6월 평가원도 눈깔 테스트. 비슷하죠, 다. 그 다음에 연속. 다 똑같잖아.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좀 감이 잡히나요? 한번 쭉 볼까? 뭐가 나왔었지? 다 까먹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수능. 얘는 어떻게 나오냐? 좌악한. 아까 그래프 문제로 나오지 않았나? 왼쪽 눈깔도 봐, 오른쪽. 이거는 2점. 끼케야 3점 문제고요. 대신에 아까 킬러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우욱한 좌악한의 개념을 아냐? 그래서 킬러 또는 중킬러 4점짜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 극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 다음에 극한값 계산은요.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뭐 2점이나 3점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활용 문제가 나왔었죠. 활용. 이건 좀 조심하자. 활용 문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정계수의 결정 어떻다고요? 미정계수의 결정 이거는 4점짜리로 나올 수 있다. 킬러랑 같이 엮어. 그래서 사실은 다 중요해요. 좌악한 4점, 활용 문제도 있고요.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개념을 가렸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좌욱한 정확한 근데 따로 극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미정계수 결정은 좀 개념을 좀 알아야 되죠. 자욱하는 뭐 개념을 모를 리는 없잖아. 근데 그걸 이용해서 미분이랑 섞인 문제, 적분이랑 섞인 문제 그걸 잘해야 돼. 그다음에 연속성 문제는 어땠죠? 방금? 연속 문제는 3점짜리도 자주 나오고요. 3점짜리가 주로 나오죠. 근데 아까 킬러 문제, 그치? 킬러 문제에서 연속을 이용해갖고 4점짜리 중킬러 이상의 문제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연속 개념 잘 알아두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클 정리는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죠. 그냥 개념만 알아두자. 그래서 4점짜리. 다시 정리. 자욱한 개념 정확히 알 거. 그 다음에 미정계수 결정, 그러니까 분모가 영어로 할 때 분자가 영어로 할 그 개념 정확히 알 것. 연속에 대한 개념 정확히 알 것. 그 다음에 극한값 계산, 활용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연습해 두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개념 하나하나 오늘 선생님이 좀 정리해 줄 건 요거. 이건 뭐 정리할 건 없어요. 되게 중요하긴 한데. 미정계수 결정이랑 연속에 대한 거를 세 가지를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주고요.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좀 볼게요. 네, 시작할게요. 자, 요 밑에다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정리해 주고 싶은 거, 극한값 계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그냥 한 번만 정리해 둡시다. 적으세요. 극한값 계산. 세 가지 유형이죠. 첫 번째 뭐? 응꼴. 그죠? 응.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한 번씩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정하겠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극한값 계산은, 미안해. 조금만 내릴게. 리미트 x를 a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무한대로 보내거나 그다음에 여기 뭐가 식이 오죠 이렇게 fx에 관한 식이 오겠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꼴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그걸 미리 알고 있자 이거죠. 미안해. 이렇게 세 가지. 그걸 예상하고 풀어야 돼. 그렇죠? 꼴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인수분해나 유리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온다. 분체나라고 난 부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유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죠? 가끔 루트만 나오면 유리화하는 인간들인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유리화, 루트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얘는. 알고 계시죠? 정도는 알고 계십시다.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미정계수 결정. 이건 좀 잘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뭘로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함수 추론하는 거. 다항함수 추론하는 걸로 나오거든. 어떤 함수 찾아봐. 자, 일단 첫 번째로 리미트 x를 여기 무한대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여기에 x의 n제곱분의 fx 이렇게 나오고 얘가 a다 이렇게 수렴했다 라고 나오면 여기 무한대라고 나오면 얘는 뭘 가르쳐 준 거야? 최고차항을 가르쳐 준 거다라는 거 아시나요? 그죠? 뭐야? fx가 어떤 식으로 시작했다는 거야? ax의 n제곱 이렇게 시작한 거죠. 무슨 항? 최고차항. 의 차수와 개수를 가르쳐 준 거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왜 그런지 적으시고 두 번째. 여기가 A로 간다라고 하면 이 밑에는 X-A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리고 fx 이렇게 있고 얘가 b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그죠? 얘는 뭐가 들려? 분모가 0으로 간 이게 수렴했죠 지금. 이게 수렴했다는 얘기잖아 여기.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왜? 만약에 얘가 x-a가 없잖아? 뭐 c 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발산합니다. 0분의 상수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도 0으로 가야지 수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fa가 0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가 있는 거고 이 G에다가 뭐를 넣었을 때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오는 거야. 이해 가요? 이해 간다고 해줘. 왜요? 라고 물으면 얘가 원래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된 거면 x-a 약분하고 a 넣었을 때 b가 나와야 되니까 a가 b여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기도 하고요. 요거 미분계수 따지면 f'a가 뭐였다는 거야? b였다는 겁니다. 왜냐? 이 뒤에 fa가 있었다고 치면 이거 미분계수죠. f'a.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면 f'a가 b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알았지? 그래서 이거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fa는 0이고 이런 모양일 거고 다음 함수면 ga는 b인 거고 f'a는 b인 거다. 이런 거 알아두는 거야. 개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0으로 갔는데 여기에 x 또는 x제곱, 뭐 x의 n승 이렇게 있으면 이게 b였다, a였다. 그럼 뭐가 느껴져요, 이거? 뭐게? 그치, F형은 0이어야지, 당연히. 0 넣었을 때 분모가 0이나 분자도 0이에요. F형은 0은 당연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제곱이면 얘도 X제곱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약분이 되면서 수렴하니까. 따라서, F형은 0인 건 당연한 거고, FX 안에 X의 N승이 인수로 있어야 돼요. 이런 모양. 이거 봤어요? 그리고 이 G0을 넣었을 때 뭐여야 돼? A여야 돼. 그 얘기는 뭐냐? 얘는 모양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점점점점 해갖고 마지막이 A로 끝날 거야. 느낌이 와요? 그럼 얘는 점점점점 해갖고 마지막이 뭐야? AX의 N승으로 끝난 거죠. 무슨 항? 최저차항이 A였다는 거야. A 이거였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리미트 X제곱분의 fx가 3이었다. 그러면 fx 뭐였다는 얘기야? 최고차항 모르죠. 뭐 ax, n승 뭐 이렇게 하면 점점점 마지막이 뭐였다는 거야? 3x의 제곱으로 끝나야 돼. 응? 마지막 항이 저거일 수밖에 없다. 왜? x제곱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얘가 x제곱은 있어야 되고 이 뒤에 점점점점 하고 마지막에 3으로 끝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약분하고 0 넣었을 때 3이 나올 거 아니야. 당함수라면 전제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비정규에서 결정해서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못 적은 사람 멈춰놓고 적으시고요. 자, 뭐라고 얘들아? 음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면 최고차항 AX N승이다. 얘는 FA는 0이고 X 마이너스 A가 인수로 있고 약분하고 A는 B 나와야 돼. 그리고 F'A는 A야.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끝난 거야? AX N승으로 끝난 거야. 그죠? 그 정도 알아둡시다.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연속. 저 뒷페이지로 넘어갈래? 여기 오른쪽 페이지다 적어줄래요? 세 번째, 함수 연속성. 그러니까 어떤 fx가 x는 어떤 특정한 a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또는 부연속이다라고 했을 때 연속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냥 그래프를 보면 이어져 있다는 뜻인데 그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식으로 얘기하면 뭐랑 같아야 돼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 특히 여기 우극한, 좌극한 여기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 텐데 이 세 개가 다 어떻게 돼야 돼? 동일해야 된다. 그래야지 염소인 거야. 이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 만약에 얘가 달라. 그럼 어떤 느낌이야? 알파가 달라? 베타랑 감마만 같아? 그러면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은데 얘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또는 얘네들이 같아. 얘네들이 같은데 얘만 달라. 그러면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또는 알파, 베타와 같은데 감마가 달라. 그럼 여기 뻥 뚫려 있고 함수값만 따로 있는 거지. 그런 게 다 불연속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같아야지 연속이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게 같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곱함수 이거 옛날에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요새는 좀 안 나오긴 한데 합성함수나 곱함수의 연속성. 합성함수는 진짜 안 나오는 것 같고 요새. 곱함수는 참고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곱해져 있어. fx랑 gx랑 곱해진 함수야. 근데 얘가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랑 이렇게 같아야 되죠. 맞아? 근데 이 fx 자체가 불연속이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얘는 연속이야. 둘 다 불연속이면 얘도 불연속, 얘도 불연속이면 이건 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봐야 되냐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가 같아야 되는데 봐봐.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 그러면 얘는 불연속인데 불연속인데 곱하면 같죠. 그죠? 그리고 얘는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다. 그럼 완전 fx, gx는 각각 불연속인데 곱하면 다 마이너스 2잖아.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불연속인 경우에는 뭘 다 해봐야 되는데 하나만 불연속이야. 얘는 연속이야. 그러면 이건 뻔해요. 뭐냐면 다 알고 있나요?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뭐 하나는 다르다는 거잖아. fx의 불연속인 함수니까. 그러면 얘는 연속인 함수니까 여기는 네모가 다 똑같을 거야. 근데 fx, gx가 연속이 되려면 자, fx, gx 해볼게요. 요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이 네모가 반드시 뭐여야 돼? 0이어야 된다. 이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0이 아니면 절대 세 개를 같게 만들 수가 없어.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2고요. 마이너스인데. 곱해갖고 둘이 똑같으려면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연속함수는 무조건 0으로 가야 된다 정도를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오면 써먹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 정도 정리해 둡시다. 학생 여러분. 자, 두 가지만 좀 정리해 둡시다. 그래서 뭐 심화 개념을 뭐 따로 있진 않아요. 정확한 개념만 알면 돼. 어차피 나중에 이제 미분이랑 섞여서 어렵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다 적으셨으면 아직 안 좋은 사람은 멈춰놓고 적으시고요. 문제들을 좀 볼게요. 하나씩. 17문제뿐이 안 되거든요. 여태까지 3개년 9개 모의고사에서 17문제뿐이 안 나왔어. 그죠? 하나씩 뭐 연속이다. 그럼 여기다 뭐 2 넣었을 때 같다. 뭐 이런 거죠. 뭐 장난치냐. 이것도 뭐 왼쪽 눈가 마이너스에 대한 우극한 이거고 1에 대한 좌극한 뭐 왼쪽 눈깔 떠봐 뭐 이런 거죠. 0이랑 마이너스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별표석에 쳐놓고 킬러스에 풀어놨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세요. 반드시. 자기가 미리 풀어보고 이런 문제 하나 푸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까 2였죠. 그 다음에 극한각.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유리화하는 애들 분명히 있거든. 루트만 나오면 유리하는 거죠. 이걸 유리화를 왜 합니까? 뭘로 유리화를 곱하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는 나누는 거니까 이거 x분의 1하는 거야. 그럼 밑에는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거죠. 그죠? 얘는 1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는 거니까 1로 가고 앞에 거 1로 가고 뒤에 거 3으로 가니까 정답은 4 이렇게 끝내는 거죠. 유리화하면 변태야. 자, 그 다음에 14번. 완전 좋은 문제. 별표 3개 플러스에 풀어놨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 근데 너무 좋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연속 문제 뭐 A 넣어서 갔다 뭐 이거죠. A 넣어서 갔다 이렇게 갔다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활용 문제. 오 이게 안 나오던 게 나왔어요. 이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랑 y는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고 AH와 CH 뭐 H는 수선의 발 그러니까 요거죠. 그냥 딱 봐도 요 점 이걸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점을 베타라고 하면 두 점이 얘네들이 같다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고 이거의 두 근인데 근과 계수관계를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그죠? 요걸 갖고서 저 AH와 CH를 빨리 t로 표현하라는 거죠. 표현하라는 거고요. 얘는 분명히 여기가 0이니까 응꼴일 가능성이 큰 거지. 그죠? 분모가 0을 가니까.
은꼴은 인수분해나 유리화한다. 뭐 그런 문제겠죠. 근데 봤더니 AH는 6일이니까, 그죠? 6일이니까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요. 그 다음에 CH는 6일이잖아. 그죠? 6일이 뭐야? 라고 했는데 얘는 대칭 함수니까 이차 함수가 여기가 뭐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베타. 그죠? 그럼 요 길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네. 그죠? 오케이? 뭐야? 리미트 뭐 구하라 문제야? 그러니까 나오긴 했는데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한의 활용 문제에서 이런 우극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야. 뭐 우극한 자극한을 물어보려고 낸 거 아니야. 그죠? t는 그 다음에 ah는 아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고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1이었잖아. 그죠?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1 플러스 4t. 그러면 리미트 t를 0으로 보냈을 때 t분의 지금 루트 씌워야 되니까 루트 4t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것이. 이거 유리화하면 안 된다고. 그죠? 이것을 유리하는 인간들 분명히 있어요. 아, 유리화해야죠, 이거. 은꼴이니까. 은꼴이니까 유리화해야 되고 위아래 뭐 곱하면 저 분자의 켤레, 그죠? 루트 4t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앞에 거의 제곱, 그러니까 4t 플러스 1 색깔을 바꿔요. 4t 플러스 1 빼기 1의 제곱 없어지고 약분하면 4네, 그죠? 그럼 0 넣으면 2 플러스니까 3분의 0 넣으면 1이죠. 1 플러스니까 2분의 4. 정답은 2가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게 냈죠. 활용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음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이런 꼴이 나올 거다. 예상하시고 풀면 돼요. 봐주시고요. 2023년도 9월 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뭐 두 문제 나왔죠? 연속 문제랑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월 달은요. 또 역시 눈깔 문제. 왼쪽 눈깔 떠봐, 오른쪽 눈깔 떠봐. 그 다음에 연속 문제랑 세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많이 나왔어. 연속 문제랑, 얘는 킬러 문제. 미정계수 결정. 그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킬러스 플러스가 꼭 풀어보시고요. 별표. 자, 연속이 3점짜리 나왔는데, 이런 것도 풀 때 제가 보여줄게요. 여기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이거 또 막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축 아래를 위로 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연속 문제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fx라는 건 그냥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여기에 절대값 칠해지는 거고 마이너스 1과 1 때 여기 칠해지는 거고 이렇게 칠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당연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저래도 되나? 이러면 진짜 개념이 없는 거야. 함수에 대한. 그럼 마이너스 1면 여기다 마이너스 1면 절대값 a 마이너스 1이고 밑에 거에다 마이너스면 1이니까 얘들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얘는 절대값 3이니까 3이고 밑에 건 3b-2다. 이 둘이 같아야 연속이잖아. 이렇게 풀면 되는 거를. 그럼 a는 몇이야? 2고 b는 3분의 5네요. 그죠?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둘이 더하면 3분의 11이 정답이었던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가볍게 풀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막 또 그래프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그 다음에 2022년도 수능 역시 눈깔 문제. 그러니까 눈깔 문제 정말 많이 내죠. 4번 문제 주로 많이 내. 그 다음에 연속이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4점짜리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살짝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스무스하게 풀어야 돼. 최대 최소가 1과 0이다.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인수분해 하고 싶죠.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얘는 fx-1이고요. 뒤에 건 x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fx-1이야. 그러면 얘는 fx-1로 묶이면 fx 제곱 마이너스 fx야. 그러면 x제곱이야.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봐봐. fx는 1, 5월
마이너스 x, 5r, x.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 그죠? 근데 얘가 봐봐. 다함수란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든지 중간에 꺾여도 상관없다는 거지. 막 1이었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막 x였다 이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연속이니까 이어지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야? 무슨 얘기야? 라고 물으면 자, 이런 거에서 이제 이런 거 쉽게 푸는 사람들이 개념이 제대로 잡힌 거야. y는 x는 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얘야. 그 다음에 x, 1은 얘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f-2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 2일 수도 있고요. 여기 1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는 거죠.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지. f-2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를 선택했다가 좀 가서 다시 얘를 선택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얘를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왜?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럼 얘네가 바뀔 수 있는 건 어디야? 그러면 이 교점들에서만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요? 그러니까 그림은 연속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 함수니까. 근데 아까 뭐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야? 그러면 그림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 없죠. 최대가 1이니까. 그럼 여기 누굴 선택해야 돼? 얘를 선택해야 돼. 선생님 얘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를 계속 선택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얘를 선택하면 이거 최소가 0이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겠죠. 안 내려오고 쭉 갈 수도 있잖아요. 안 내려오고 쭉 가면 최소가 0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려와야 되고 다시 일로 갔다가 더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이라는 함수,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x 1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x 선택 1 이렇게 선택한 fx는 그런 함수인 거죠. 자, 그래서 뭐 f 마이너스 3분의 4, 그는 뭐 여기 어딘가 있을 테니까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f0은 0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은 여기인 거니까 2분의 1인 거죠. 정답은 2분의 3이 정답이었던 매우 쉬운 문제인데 쌤 봤을 때 근데 재밌죠. 어? 근데 못 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처음 보거든 이런 유형은. 수능이 그래요. 그냥 되게 낯선데 별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13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좀 쉽지만 좋은 문제. 그 다음에 2022년 9월 달 문제는 연속 뭐 A 넣어봐 뭐 이런 문제죠. A가 아니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같다 뭐 이런 문제고 미정계수 결정이 나왔는데 이건 하나 풀어볼까요? 그냥 가볍게.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아, fx가 x 넣었을 때 수렴하고 x-를 수렴하면 fx는 누굴 갖고 있다? 인수로 x-1을 인수로 갖고 있고 이 뒤에 게 뭔지 모르는데 3참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좋은 거야 얘들아. ax 플러스 b.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x를 놔두고 1로 수렴해야 되니까 약분하고 0 넣었을 때 1로 수렴해야 되죠. b는 몇이야? 마이너스. 이게 가니? 그래야지 0 넣었을 때 이렇게 약분되고 0 넣었을 때 1로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아니라 x-를 넣었을 때 또 약분하고 1을 넣는 거죠. 우리는 1을 넣었을 때 누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a-1이 나와야 되니까 a는 2. 따라서 얘가 뭐였던 거야? x-1, 2x-1. 여기다가 f2 넣으면 되죠. 2 넣으면 2 곱하기 1 곱하기 3, 6이 정답이었던 쉬운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들이 나왔다. 미정계수 결정. 이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6월 문제. 아까 9월 문제였죠. 이렇게 두 개. 6월 문제도 뭐 눈깔 문제. 그 다음에 연속. 이것도 봐봐. 지금 fx 제곱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와 이거 제곱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곱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a 넣었을 때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이랑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야? 쟤는 a 넣으면 a네요. 그죠? a 제곱이랑 같아야 된다. 그죠? 그럼 4a 제곱이니까 넘기면 3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은 0이고요.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인데 모든 상수의 합을 물었으니까 근가의 수한계에서 8이죠. 그냥 8. 이것도 뭐 구할 필요 없는 거죠. 6과 2겠지 뭐.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가볍게 풀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17문제 다 한번 봤어요. 그래서 함수의 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으로서 많이 나오지도 않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미분이랑 섞일 수 있고요. 아까 킬러 문제 있지. 좌우극한이나 연속성, 그리고 미정계수 결정.
관련된 킬러 문제들이 나온다. 반드시. 그죠? 그걸 잘 준비하자. 자, 여기까지. 안녕!